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하, 사회혁신이란 돈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 문제, 고통,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말하는 것이었군요. 기존의 솔루션보다 좀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셜벤처의 좋은 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소셜벤처들의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같이 생각해 볼 사례는 닷이라는 소셜벤처입니다. 이 닷이라는 회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닷을 창립한 김주윤 대표님은 원래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다 이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두 번 다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실패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한 게 사실 웬만큼 성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돈도 웬만큼 벌고 뭐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 이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다른 코파운더한테 사업을 넘기고 본인은 이제 나와서 그 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니까 미국의 동네에 있는 그 공립도서관에서 거기서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이만한 책을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읽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가서 보니까 아주 큰 책이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은 보통 이렇게 손바닥만한 성경책으로 충분한데 왜 이렇게 큰 책을 읽을까 보니까 점자로 만든 성경책이었던 거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 점자를 이렇게 읽는 성경책을 이만한 책을 놓고서는 이렇게 막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 참 보니까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저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있다. 그러니까 점자를 잘 공부를 하면은 그걸로 뭐 이제 책도 읽고 그러면서 뭔가 좀 나중에 취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각 장애인 10명 중에 점자를 아는 사람은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9명은 점자를 모르더라.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점자를 배워도 아까 거기서 보는 사례처럼 읽을 책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시각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서관에 보면은 그런 점자책이 뭐 한 권이나 두 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점자책은 일단 부피가 크니까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겠죠. 돈을 이제 비싸게 내야 되고 갖다 놔도 이걸 뭐 보관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뭐 하나하나 찢어지기라도 하면 또 참 어떻게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죠. 더군다나 점자 시각장애인 10명 중에 1명밖에 점자책을 못 읽고 또 그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도서관에 와서 책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는 많은 책을 갖다 놓을 이유가 없고요. 또 그러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서관을 가도 내가 읽는 책이 평생 그런 책 한 권, 두 권 갖고 계속 그것만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점자를 배울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안 배우니까 도서관은 더 점자 책을 갖다 놓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서로 그런 점자 책을 이제 가져다 놓거나 점자를 배울 이유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기술의 진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생각이 든 게 요새 뭐 그 스마트워치, 뭐 웨어러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자로 어떤 시각 장애인들이 어떤 컨텐츠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싸게 팔아서 기존의 어떤 옵션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을 하면은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그런 디바이스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점자를 더 많이 배울 인센티브가 생기고 점자를 더 많이 배울수록 점자로 만들어지는 콘텐츠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김주인 대표님이 그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의 아시아 리저널, 아시아 지역 예선, 아시아 소셜 벤처 컴피티션 아시아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우리 그 김준 대표님과 팀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되게 좋은 케이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좀 응원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대회를 나가면서 거기서 뭐 상을 타가지고 그것도 이제 창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 보면 그 황금의 펜타곤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그 창업 경진대회 나가서 그 1년 동안 경쟁을 해가지고 연장원에 선발이 되면서 좀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와서 또 이렇게 뭐 도와주시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도 나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 특허를 한 30개 이상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허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 점자 스마트워치가 보면 이제 그 시계에서 그 스마트워치에 저런 돌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굉장히 하이테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몇 개가 올라오고 몇 개가 안 들어가 있어야지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소화하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올라왔을 때 그리고 내려가고 어떤 건 또 올라가고 그런 타이밍도 명확하게 조절이 돼야 되고요. 일단 한번 올라오면 그게 또 지지가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기술들과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이제 많이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많이들 아시는 스티비 원더라는 맥인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걸 보고서는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이제 트위터에다 그걸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티비 원더의 팔로워들이 다 이제 이런 게 있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유명해지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유럽의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또 이걸 보시고선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또 차고서는 막 EU 전역에 방영되는 광고에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광고비도 안 받고 막 그렇게 광고를 해주시니까 또 이제 유럽 쪽에서 또 이제 인지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주현 대표님이 LA 가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발표를 피칭을 하시는데 피칭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악수를 하면서 피칭 너무 잘 봤다. 이렇게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받아서 딱 보니까 픽사라는 영화사 있잖아요. 픽사의 이제 파운더인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막 격려를 해주시면서 도와줄 거 없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지은 대표님이 우리가 아마존이랑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 디지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 디지털 컨텐츠가 있고 패드가 있으니까 우리 기술을 갖다 붙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컨텐츠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파운더 할아버지께서 내가 아마존은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제프 베조스 이제 이렇게 연결을 또 도와주셔가지고 뭐 그런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회사 자체는 자원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냥 정말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그런 좋은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뭐 카이스트 교수님 어떤 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이런 또 문제들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 스티비 원더니 뭐 보첼리니 픽사의 파운더니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렇게 연계를 해주니까 이 사업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셜 벤처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같이 협력하자.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런 자원들이 와서 붙어가면서 같이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이런 소셜 벤처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뭐 상도 많이 받았고요. 디자인 어워드나 이제 그런 국제적인 상도 이제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이제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투자도 이제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시드 머니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개도국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는 힐세리온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힐세리온의 대표이신 그 유정원 대표님,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계신데요. 유정원 대표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이제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우주인을 선발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소연 씨, 무슨 고산 씨 막 그런 분들이 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10명의 우주인을 선발했었는데 우리 유정원 대표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 후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물리학 전공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우주인 후보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의대를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대학 전문원, 의전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진학을 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시는데 의사가 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공익 그 의무관 같은 게 있잖아요. 공보위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군대의 그런 병역을 이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병역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얘기했던 거를 제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어느 날 그 임산부, 굉장히 젊은 임산부가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앰뷸런스로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고를 당했으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뱃속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아기도 있고 그런데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초음파 같은 걸로 좀 배를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이렇게 조치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음파 기기는 너무 비싸거든요. 크고 비싸니까 뭐 한 대당 뭐 몇천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건소에는 있지도 않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그런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임산부가 후송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의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거를 내가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초음파만 있었으면 뭔가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하니까 너무 이제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내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렇다면은 초음파 기기를 휴대용으로 만들자 그리고 싸게 만들고 만약에 해상도가 이런 굉장히 큰 뭐 몇천만 원짜리는 뭐 100%의 어떤 해상도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80% 90%만 되더라도 웬만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급할 때 일단 보고 뭔가 좀 조치를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시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의 이런 무선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결국 개발을 했고요. 거기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투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00억 원 이상 이미 투자를 받았고 이제 IPO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계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뭐 그런 실제로 매출도 이제 뭐 200억 원 규모로 계약 체결하시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실제로 이제 그런 영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장영실상이라고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발명가에게 주는 또 상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지금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소셜 벤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이카의 아까 그 CTS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런 기술 개발비나 그런 사업화 자금을 받아서 이제 해외에서 또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또 국제 ODA의 그런 조달 시장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낼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회사들 얘기를 하면서 소셜벤처 얘기를 하면서 아까 노을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말라리아 진단하는 회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닷이라는 어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점자 스마트워치 만드는 회사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이 힐세리온처럼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좀 약간 하이테크였죠. 하이테크로 어떤 사람들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신 그런 회사들인데요. 그럼 하이테크여야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우테크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회사는 동구밭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동구밭을 창업하신 노순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노순호 대표님은 사실 홍대 법대 출신이세요. 그냥 우리가 뭐 문송합니다 그러면서 뭐 인문계는 뭐 요새 뭐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문계 법대 출신이신데 이분이 정말 좀 멋있는 부분은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좀 옛날부터
일단 발달 장애인에게 좀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아, 발달 장애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발달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발달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그런 뭐 대화도 해보고 관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봤을 때 발달 장애인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고, 학교를 안 가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없으니까 되게 좀 외로움, 쓸쓸함,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고독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다시 잘 통합이 되려면 친구가 필요한데, 그럼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가 되려면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발달장애인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고 또 하면서 뭔가 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좀 그런 좀 약간 좀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텃밭에서 채소를 같이 키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친구가 같이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텃밭에서 발달 장애인들과 그런 비장애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채소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채소 키우면서 이제 뭐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이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 사이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생각을 하신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일인데 여기서 나온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뭔가 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뭔가 좀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채소인데, 그렇죠? 이 채소를 가지고 뭘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비누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유기농, 올가닉 비누를 만드는데 채소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분이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이것도 뭐 나름대로 테크죠. 로우 테크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같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그 비누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케일 비누, 뭐 시금치 비누, 막 그런 거를 막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포장지도 참 예쁘게 만드셨고요. 디자인을 되게 잘 하고, 또 비누 자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누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비누를 팔아가지고 1년에 매출이 거의 10억 이상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명확한 어떤 그 가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친환경 유기농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를 팔아가지고 매출액이 한 4천만 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생기면은 그 발달장애인들 한 명을 더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뽑아놨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르면은 이건 이분들한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다른 직장이라도 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뭐 그래서 막 되게 기쁘게 와서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오지 마 그러면은 되게 좀 힘든 거잖아요.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고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매출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이런 발달장애인들한테 월급으로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간접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료비도 있고 뭐 간접비도 있고 물값, 전기값 다 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 제공하려면은 매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4, 5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면은 발달장애인 한 명 고용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매출을 늘리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수록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10억 이상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호텔, 국내에 이제 뭐 W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호텔인데 저기 강동구 쪽에 있는 그런 좋은 호텔에다가 납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특히 좋은 게 그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내가 사서 쓰기에는 약간 좀 비싸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선물을 할 때는 그 선물에 뭔가 의미도 담으면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동구밭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상당히 선물용으로 괜찮은 이제 그런 아이템이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선물로 이제 제가 드려봤는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또 재밌는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오티스타라는 회사입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학교를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학교를 가지 않으면 결국 집에 있는 거고, 집에서 그러면은 누가 아이들을 볼까요? 엄마들이 풀타임으로 애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랑 대화도 좀 하기가 어렵고, 엄마랑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커갈수록 또 힘도 세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참 힘들고
되게 또 그러면서 엄마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자기 생활이 없어지고 그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그런 어떤 또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소연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다 모아가지고 엄마랑 애랑 같이 와서 애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엄마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좀 쉬면서 그러면서 뭐 정보도 좀 교환하고 뭔가 서로 좀 격려도 하고 좀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작은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거기서 되게 놀라웠던 게 이 발달 장애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그림에 대한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정상적인 애들, 그냥 일반 애들한테 야, 니들 이거 좀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애들이 뭐 한 5분 찍찍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공차 나가기 바쁘거든요, 애들은. 친구들이랑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공차 나기 훨씬 재밌죠, 뭐 그림 그리는 것보다. 공차 나가기 바쁜데 발달 장애인 아이들 중에 이런 포커스가 굉장히 좋은 애들은 집중력이 있는 애들은 이 경복궁을 그리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고 막 되게 예쁘게. 그리고 얘들은 학교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형이 없는 거죠. 뭔가 좀 갇혀 있는 게 없고 자유롭게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본 관점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 중에 이런 탤런트가 있는 애들은 디자이너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잘 우리가 도와준다면은 얘들이 어떤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든 그림을 가지고 디자인을 떠가지고 물건을 이제 팔고요. 굿즈를 파는 거죠. 뭐 에코백도 만들고 골프공도 만들고 뭐 메모지도 만들고 노트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팔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아이들한테 주고 또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계속 더 많은 아이들을 교육해서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걔들을 이제 디자이너로 일단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회사에 취직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이제 계신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오티스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반 회사로 들어간 그런 발달 장애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뽑아는 놨는데 그림 디자인은 잘하는데 당장 어떤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왜 저러지? 그래서 되게 당황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오티스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누구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오티스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 친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아집니다. 아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발달 장애인 친구도 이 회사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의 어떤 재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도 저렇게 뭐 책받침 팔고 뭐 이제 무슨 에코백 팔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거의 뭐 5억 이상 나오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뭐 그렇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매출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생기고 또 그 중에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취직의 기회가 생기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들 중에 핸드폰 케이스 그림이 보이죠? 거기 보면 색동말이 있는데요. 얼룩말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게 우리 얼룩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생각에서 얼룩말은 저런 무지개 색깔, 색동 저고리 같은 그런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끝에 보시면은 까만색 배경에 파란색 이제 꽃잎으로 되어 있는 저 꽃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에코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작품의 이름이 느낌표 꽃입니다. 저걸 잘 그림을 보시면은 그 파란색 느낌표들이 모여가지고 꽃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눈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는 꽃이 이런 꽃잎이 아니라 이런 느낌표로 이제 구성된 그런 꽃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서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던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 또는 이런 독특한 관점들, 개성적인 관점들을 잘 녹여내서 디자인 상품을 만든 것도 이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뭐 하이테크, 로우테크 얘기를 했는데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여러 사례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성공 사례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벤처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들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 임팩트를 최대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어떤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은 뭐냐면은 어떤 비즈니스 또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누구한테 기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익을 뭐 극대화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익을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어내면서 좀 자립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공통점이었고요. 또 그 방법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파트너십, 협력, 다양한 기관들 또 다양한 개인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계속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임팩트가 생기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면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재조명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혁신. 사회혁신이라는 건 결국 솔루션이다. 새로운 솔루션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좀 더 공정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새로운 솔루션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 우리가 보니까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요소가 필요했고요. 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요소가 필요했는데 이 테크놀로지라는 건 항상 하이테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이테크, 로우테크, 디자인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그 기술들과 비즈니스를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페인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를 단순히 어떤 봉사로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봉사라는 거는 본인한테도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보람이 있고 또 봉사를 어떤 받는 분들도 굉장히 기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좀 사회에서 항상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봉사에 그치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이 봉사 자체를 마켓으로 시장 기회로 또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구밭처럼 돈을 많이 벌수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요. 아까 닷처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디바이스를 많이 쓰게 돼서 어떤 점자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점자를 배울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수록 뭔가 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이해 관계자 중심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보통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고객의 만족,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 고객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고객 중심 사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 관계자들이 되게 많은데 고객은 물론이고 뭐 주주, 종업원 또는 공급업체, 유통망 또는 언론 또 뭐 지역사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 또 누구를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해관계자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공정하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누구한테 또 일방적인 손해가 되면은 좀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손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사회혁신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좀 더 좋은 새로운 솔루션, 사회혁신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